네, 들어오세요. 네, 이번 시간에는 최대값과 최소값,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음소거 해두시고요. 비디오 꺼두세요. 자, 이번에는 우리가 도함수를 이용해서 주어진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 또는 극대값, 극소값 이런 값들을 계산을 해보려고 해요. 그런데 이런 값들이 어디에서 나타나는지를 공부하려고 합니다. 그게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걸 찾으시면 되고요. 자, 우선 정의를 할게요. 어떤 함수가 주어졌을 때 f라는 함수가 a에서 b로 간다라고 얘기를 해주면 제시된 구간 a라는 구간이 이 함수의 정의역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이 정의역 안에 있는 어떤 점 c, c에서의 함수값 fc 이것이 정의역 안에 있는 모든 x에 대해서 fx하고 비교를 했을 때 fc가 fx 이상이다. 같거나 크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fc를 이 주어진 함수의 최대값이다 이렇게 불러요. 반대로 fc가 정의역 안에 있는 모든 x에 대해서 fx하고 비교했을 때 작거나 같으면 그러면 fc를 주어진 함수의 최소값이다 이렇게 불러요. 자, 그러면 정의역 안에서 가장 큰 값은 최대값, 정의역 안에서 가장 작은 값은 최소값 이렇게 정의를 한 거죠. 최대값과 최소값 하는 것은 정의역 안에서 계산이 되는 겁니다. 최대값, 최소값, 정의역 전체에서 어렵지 않죠? 그런데 정의역 전체에서 제일 크거나 제일 작거나 이렇게 안 돼도 부분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함수의 경우를 주어진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라고 가정을 해볼까요? 그렇다면 정의역 전체에서 가장 작은 값은 여기 있죠. 정의역 전체에서 가장 큰 값은 여기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값을 보면 정의역 전체에서 가장 크진 않아요. 그렇죠? 하지만 이 점을 포함하는 이 점 C라고 할까요? C를 포함하는 어떤 열린 구간이 이렇게 존재해서 열린 구간 하는 것은 양쪽 끝점을 포함하지 않는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C를 포함하는 열린 구간하고 얘기했으니까 C라는 것은 이 구간의 어느 끝점이 되면 안 됩니다. 내점이에요. 내점. 그럴 때 이 열린 구간에서 함수값을 비교해서 양쪽 끝점은 없으니까 여기 빈 동그라미로 표기를 할게요. 이 안에 있는 그 함수값을 비교했을 때 이만큼이 되겠죠. 그렇죠? 그 중에 제일 커요. 이렇게 어떤 열린 구간에서 제일 큰 값, 이것을 극대값 이렇게 불러요. 극대값. 반대로 이런 값을 보면 정의역 전체에서 가장 작은 값은 아니죠. 여기 이만큼에서 아래쪽에 더 작은 값이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이 점도 이 값을 C라고 하면 이 점을 포함하는 열린 구간을 이렇게 잡아서 이 열린 구간 안에서 값을 비교하면 그 중에선 제일 작아요. 그렇죠? 열린 구간 안에서 가장 작은 값이면 극소값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정리해 볼까요? 정의역 전체에서 가장 크거나 가장 작으면 가장 큰 값은 최대값, 가장 작은 값은 최소값. 정의역 전체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정의역 전체가 되든 안 되든 관계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어쨌든 어떤 열린 구간을 하나 잡을 수 있어서 그 열린 구간 안에서만 함수값을 비교한다면 그 구간 안에서는 가장 큰 값 또는 가장 작은 값이 될 수 있다. 그러면 가장 큰 값일 때는 극대값, 열린 구간 안에서 가장 작은 값일 때는 극소값. 어렵지 않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극대값이나 극소값 이렇게 얘기했던 값들이 어디에서 나타나는지를 알려고 하는 거예요. 우선 공식을 유도하기 전에 우리가 아는 함수를 가지고 한번 추정을 해볼 겁니다. 자, 첫 번째, 여기에 fx는 x제곱이라는 함수를 가지고 왔어요. y는 x제곱, 원점을 지나가는 포물선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원점을 지나가는 포물선을 한번 그려볼까요? 이렇게 생겼죠. y는 x제곱. 그렇죠? 예,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때 이 함수의 정의역,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가 다 정의역이 되지요. 예, 그 정의역 전체에서 함수값을 비교해도 여기 0에서의 함수값, 0에서의 함수값 0의 제곱 0이니까 0이죠. 그렇죠? 예, 0에서의 함수값 0이 이 정의역 전체에 있는 모든 x에 대해서 함수값 x제곱하고 비교를 했을 때 x제곱 이하가 되지요. 실수의 제곱은 0 이상이 돼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예. 해서 0은 모든 x에 대해서 x제곱 이하입니다. 제일 작은 값이에요. 정의역 전체에서 제일 작은 값이니까 f0, 0은 이 함수의 최소값이죠. 그렇죠? 예, 최소값이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럼 극소값은 되냐라는 것도 한번 살펴볼 거예요. 0을 포함하는 열린 구간을 하나 설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 예제처럼 0을 포함하는 열린 구간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로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마이너스 1 이쯤 있다고 할까요? 1은 이쯤 있다고 하고 주어진 함수는 x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값 마이너스 1을 제곱하면 1이죠. 1에서의 함수값 1 제곱하면 1이죠. 그렇죠? 예, 이렇게 둘 다 1인데 양 끝점 뺄 거니까 이 점하고 이 점 뺄 거예요. 그렇다면 이 두 점을 빼고 나머지 함수값을 비교해도 이 열린 구간 안에서 0에서의 함수값이 제일 작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열린 구간 안에서도 모든 x에 대해서 이 구간 안에 있는 모든 x에 대해서 함수값 x제곱하고 0에서의 함수값 f0 계산하면 0이지요. 0하고 비교하면 0이 더 작은 쪽에 있어요. 그렇죠? 네, 열린 구간에서 제일 작게 됐으니까 이번에는 극소값도 된다. 그렇죠? 최소값도 되지만 극소값도 된다. 어렵지 않죠?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미분을 가지고 얘기할 텐데, 그러기 위해서 미분계수가 얼마인 것이지? 하고 생각을 해볼 거예요. 0에서의 미분계수 f'0 주어진 함수가 x제곱이니까 미분하면 2x, x에 0 대입하면 2 곱하기 0, 0이지요. 0에서의 미분계수 0이지요. 그렇죠? 예, 미분계수가 0인 곳에서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미분계수가 0인 곳을 뒤에서 얘기할 텐데 정점이라고 불러요. 안정된 점이다. 스테이셔너리 포인트.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럼 우선 다른 함수를 가지고 정점이 있는 곳은 다 이렇게 돼야 되나 하는 걸 확인해 볼 거예요. 주어진 함수를 이제 x의 3승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y는 x의 3승 하는 함수는 그래프를 그리면 원점을 지나가는 3차 곡선이죠. y는 x의 3승. 그렇죠? 0에서의 함수값 0이죠. 그렇죠? 0에서의 미분계수 계산하면 f'0 미분하면 3x제곱이니까 x에 0 대입하면 3 곱하기 0의 제곱 0이지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점도 정점이네요. 그렇죠? 정점인데 이 점에서의 함수값이 어떤 열린 구간에서 가장 크거나 가장 작게 될 수 있는가라는 걸 살펴보면 됩니다. 0을 포함하는 열린 구간 하는 것은 열린 구간이 양 끝점을 포함하지 않는 구간이니까 0을 포함하기 위해서는 0이 양 끝점에 가 있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0을 포함하는 열린 구간은 그럼 당연히 0보다 작은 쪽, 이 값을 포함해야 되고 0보다 큰 쪽, 이 값을 포함해야 돼요. 그렇죠? 0을 포함하는 열린 구간은 이런 모양으로 생겨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구간 안에서 함수값을 계산하면 당연히 0보다 작은 값이 있죠. 0보다 큰 값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열린 구간을 잡아도 그 열린 구간 안에서 0이라는 값이 가장 크거나 가장 작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0에서의 함수값 0은 극대값이나 극소값이 될 수 없어요. 자, 그러니까 정점인데도 불구하고 극대값도 극소값도 아니다라는 것을 봤어요. 그렇죠?
예, 그렇게 생각해 두시면 됩니다. 네. 첫 번째 시간에 출석 체크 안 준 사람 있으면 지금 또 주세요. 예, 출석 체크 안 줬던 사람 있으면 지금 보내시면 됩니다. 예, 지금 보내세요. 예. 예, 음소거 예, 제가 중앙에서 하겠습니다. 예. 자, 이제 그러면 두 함수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해 봤어요. x제곱하고 x의 3승. 그렇죠? 예. 그렇다면 미분계수가 0 되는 곳, 예, 이것을 살펴봤는데 그럼 미분할 수 있는 곳에서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그래서 함수를 또 바꿔볼게요. 이번에는 절대값 x라는 함수를 가지고 와보겠습니다. 예, 절대값 x라는 함수는 절대값 x가 0보다 큰 쪽에서는 x하고 같고 0보다 작은 쪽은 마이너스 x하고 같으니까 이렇게 원점에서 이렇게 꺾이는, 예, 이런 점이 생기죠. 그렇죠? 우리 앞에서 미분할 때 한번 그려봤었습니다. 예, 여기 뾰족한 점이 생겼어요. 이 뾰족한 점을 첨점이라고 하고요. 영어로는 커습이라고 합니다. 예, 앞에서 배운 대로 여기서 미분할 수 없죠. 그렇죠? 예, 미분할 수 없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미분할 수 없다. 자, 그런데 미분할 수 없는 이 점, x가 0인 곳, 여기에서 함수값을 비교해 보세요. 실수 전체의 집합, 정의역입니다.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해서 그 함수값, x의 절대값하고 0에서의 함수값, 0의 절대값은 0이죠. 그렇죠? 0하고 비교하면 실수의 절대값 계산하면 0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0에서의 값 0이 전체 영역에서, 전체 정의역에서 가장 작은 함수값이죠. 그러니까 최소값이 됩니다. 마찬가지 0을 포함하는 열린 구간을 하나 선택할 수 있어요. 여기처럼 마이너스 0.01부터 플러스 0.01까지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선택하면 양쪽 끝점 빼고 절대값 계산해서 비교하면 돼요. 0.01, 예, 플러스 마이너스 해도 절대값 계산하면 플러스 0.01이죠.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그때 이 안쪽에 있는 함수값을 비교하면 당연히 0에서의 함수값이 이 열린 구간 안에서도 제일 작아요. 그렇죠? 열린 구간 안에서 제일 작은 값이니까 극소값. 됐죠? 자, 그렇다면 최소값 또는 극소값 이런 것이 미분할 수 없는 곳에서도 생길 수 있다라는 걸 봤어요. 그렇죠? 예, 이렇게 기억해 두고 지나가겠습니다. 이제 용어를 정리할게요. 앞에서 얘기했던 미분계수가 0인 곳은 정점 이렇게 얘기한다고 했죠. 예, 안정되어 있는 점이다. 영어로 스테이셔너리 포인트 이렇게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안정된 점이다라는 뜻이고요. 정점. 지금처럼 미분할 수 없는 곳, 미분할 수 없는 곳, 즉 미분계수가 존재하지 않는 곳, 이런 곳은 우리가 특이점이라고 얘기해요. 싱귤러 포인트.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살펴본 세 개의 함수는 정점이나 특이점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x의 3승 같은 경우는 정점이지만 극대값이나 극소값이 될 수 없는 경우다라는 것도 봤어요. 그렇죠? 예, 그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는 거예요. 정점과 특이점을 합해서 우리는 임계점이다라고 불러요. 크리티컬 포인트, 임계점. 그렇다면 우리가 본 함수들은 극대값, 극소값이 임계점 안에 있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고요. 임계점이지만 극대나 극소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구나 하는 걸 x의 3승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본 거고요. 됐죠? 예, 이게 사실은 얘기하고 싶은 정리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예, 이제 살펴볼게요. 왜 그런지. 자, 이런 얘기를 해주는 정리가 페르마의 정리인데요. 예, 페르마의 정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y는 fx라는 함수가 있을 때 어떤 점 C에서의 함수값이 극대값이거나 극소값이거나 이렇게 되었을 때 만약에 그 점 C에서 f'C 미분계수가 존재한다.
즉 미분할 수 있는 곳이다 라고 하면 미분계수는 0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페르마의 정리입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요. 정리. 극대값이나 극소값이 미분할 수 있는 곳에서 발생한다면 거기는 미분계수가 0인 곳이다. 미분계수가 0인 곳은 정점이라고 불렀죠. 그러니까 극대값이나 극소값이 미분 가능한 곳에서 생기려고 하면 거긴 정점이다. 그렇죠? 예, 우선 왜 그런지 보겠습니다. FC가 극대값이거나 극소값이다 그랬으니까 극대값이라고 가정하고 갈게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 수업 끝난 다음에 극소값이다라고 가정하고 똑같이 해보셔야 됩니다. 역시 성립합니다. 극대값이라고 할게요. 극대값은 어떤 열린 구간에서 가장 큰 값이에요. 그러니까 C라는 점이 포함되어 있는 열린 구간. 그걸 C의 근방이라고 불러요. 네이버훗. C의 동네라고 하면 됩니다. C의 동네에서 C에서의 함수값이 제일 크다. 동네에서 제일 큰 값이다. 그런 뜻이에요. 어렵지 않죠? 예, 극대값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럼 동네에서 제일 큰 값이에요. 자, 그런데 미분계수가 존재한다라고 가정을 했어요. 미분계수라는 것은 극한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 c 플러스 h 마이너스 fc. 그렇죠? 자, 그렇다면 우리 극한 배울 때 배웠어요. 첫 번째 시간에. 이 극한이 존재한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좌극한도 존재하고 우극한도 존재하고 두 개가 같다라는 뜻이다. 그렇죠? 그렇다면 우극한, 좌극한을 각각 써볼까요? 리미트 h가 0보다 큰 쪽에서 0으로 갈 때 h분의 f c 플러스 h 마이너스 fc. 이게 우극한. 리미트 h가 0보다 작은 쪽에서 0으로 갈 때 h분의 f c 플러스 h 마이너스 fc. 이게 좌극한.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우극한, 좌극한을 각각 살펴보겠습니다. FC는 극대값이다 그랬으니까 동네에서 제일 커요. 극한은 H가 0으로 가요. H가 0으로 가면 C 플러스 H라는 것은 H가 0으로 가니까 C 플러스 H는 C를 향해 갑니다. 즉 C 플러스 H라는 것은 H가 0으로 가게 되면 C의 동네에 살게 돼요. C하고 같은 동네에 사는 거예요. 근데 C가 동네에서 제일 큰 애예요. 그렇다면 C 플러스 H는 C보다 클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FC 플러스 H는 FC보다 클 수는 없다. 그렇죠? 그렇다면 FC 플러스 H에서 FC를 빼준 것은 0 이하가 돼야 되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좌극한, 우극한의 분자가 되는 이 위에 있는 값은 0 이하가 돼야 되는 값입니다. 항상 FC가 극대기 때문에. 그런데 우극한일 때는 분모 H는 0보다 큰 쪽에서 0으로 가야 되니까 0보다 큰 거고, 좌극한이 될 때는 분모 H는 0보다 작은 쪽에서 0으로 가니까 0보다 작은 거고. 그렇죠? 그렇다면 이 리미트 오른쪽에 있는 값의 부호를 따져볼까요? 우극한부터 분자는 0 이하인데 마이너스, 분모는 0보다 크다 플러스. 그렇다면 분모, 분자, 부호가 다르니까 이 값은 0 이하가 돼야 되죠. 그렇죠? 0 이하의 값들이 쭉 늘어서서 가까이 가는가? 당연히 0 이하일 수밖에 없어요. 0보다 큰 값으로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언젠가는 0을 넘어서야 돼요. 그렇죠? 0 이하로만 있어야 되니까 0을 넘을 수가 없어요. 그럼 0보다 큰 값으로 갈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0 이하가 됩니다. 그럼 좌극하는, 여기 분자는 마이너스, 그런데 분모도 h가 0보다 작은 쪽에서 가니까 마이너스. 분모 분자가 둘 다 마이너스니까 이번에는 0 이상. 그렇죠? 0 이상인 값들이 점점 가까이 가는 값도 0 이상. 그렇죠? 0 이상인 값들로 쭉 구성되어 있는데 그것이 0보다 작은 쪽으로 접근할 수는 없어요. 0보다 작은 값으로 가려면 언젠간 0을 또 넘어서야 돼요. 아래로 내려가야 되니까. 그렇죠? 예, 해서 이 좌극한은 0 이상이 되죠. 그렇다면 우극한은 0 이하고 좌극한은 0 이상인데 F'C가 존재하려고 하면 이 우극한과 이 좌극한이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0 이하인 값과 0 이상인 값이 같으려고 하니까 같을 때는 어떤 값으로 같을 수밖에 없어요. 둘 다 0일 수밖에 없죠. 그렇죠? 예, 해서 이 값이 존재한다 그러면 0일 수밖에 없다. 어렵지 않죠? 자, 이렇게 페르마의 정리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제 페르마의 정리가 어떤 얘기를 하는가 정리할 수 있겠죠. 예, 미분 가능한 곳에서 극대 극소가 나타날 수 있다면 그건 정점밖에 없다. 그럼 남은 곳은 어디예요? 미분할 수 없는 것만 남았죠. 그러니까 극대 극소는 어디에 있을 수 있냐?
미분할 수 없는 곳에 있든지 아니면 정점에 있든지. 그렇죠? 미분할 수 없는 곳은 특이점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극대극소는 특이점에 있든지 정점에 있든지. 그런데 특이점과 정점을 합해서 임계점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극대나 극소는 임계점 안에 다 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렇다면 극대극소를 찾기 위해서는 임계점 밖에서 찾을 이유가 없어요. 임계점 밖에는 없어요. 임계점 안에만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x의 3승 같은 함수처럼 임계점이지만 극대극소가 안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하겠지만, 예, 다음 주에 배우는 내용 중에서 이제 이런 내용이 들어갈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이 생겼어요. 극대값, 극소값을 찾고 싶은 건데 임계점 안에 다 있다라는 건 알고 있지만 임계점 안에서 극대극소가 되는 것하고 안 되는 것하고 구분할 수는 있어야 돼요. 그렇죠? 무엇을 가지고 구분할 건지 일거리가 하나 생겼습니다. 예, 그거는 다음 주 수업 시간에 배우는 내용입니다. 예, 그렇게 예,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럼 우선 어쨌든 극대극소를 찾기 위해서는 임계점을 다 찾아봐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임계점을 계산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임계점의 x좌표를 임계수라고 불러요. 그렇다면 우리는 임계수를 계산할 수 있어야 돼요. 연습하셔야 되고요. 그렇죠? 그런데 임계점은 미분할 수 없거나 아니면 미분계수가 0이거나 이렇게 되는 곳이니까 임계점을 찾아라, 임계수를 찾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미분해야 되겠죠. 그렇죠? 미분해야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연습해 볼게요. 예제 4번 볼까요? 예. fx가 x의 5분의 3승 곱하기 4 마이너스 x다. 임계수를 구해라 그랬습니다. 미분해야 되겠죠? 두 함수의 곱으로 되어 있으니까 곱법칙을 써서 라이프니츠 룰을 써서 미분합니다. 교대로 미분해 더하면 되고요. 미분해 볼까요? f'x는 x의 5분의 3승 미분하면 5분의 3 x의 마이너스 5분의 2승 승수 하나 빼줘야 되니까 그렇죠? 4 마이너스 x는 그냥 곱하면 되고 플러스 반대로 x의 5분의 3은 5분의 3승은 그냥 곱해두고 4 마이너스 x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1 그렇죠? 예, 다 됐습니다. 정리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x의 마이너스 5분의 2승은 x의 5분의 2승 분의 1이죠. 그렇다면 분모가 5 곱하기 x의 5분의 2승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통분하겠습니다. 그럼 왼쪽은 3하고 4 마이너스 x하고 곱한 거. 오른쪽은 부호 마이너스고요. 그렇죠? 분자만 있었어요. 분모가 없었어요. 그런데 통분했어요. 그러면 5 곱하기 x의 5분의 2승을 똑같이 다시 한번 곱해줘야 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 x의 5분의 3승하고 5x의 5분의 2승하고 곱합니다. 5 곱해졌고요. x의 5분의 3승과 x의 5분의 2승을 곱하면 5분의 2, 5분의 3 두 개 더하면 1이니까 x의 1승, x죠. 다 됐죠? 예, 이제 분자 정리할게요. 12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5x 12 마이너스 8x 4로 묶이고요. 묶어내면 3 마이너스 2x 다 됐죠? 해서 f'x가 5x의 5분의 2승 분의 4 곱하기 3 마이너스 2x 이렇게 정리됐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찾는 게 뭔가요? 이제 이 값이 f'x라는 값이 0이 되는 곳 또는 존재하지 않는 곳 예, 두 개를 찾는 겁니다. 그런데 분모, 분의, 분자라고 표현됐어요. 그러니까 우선 0 되는 곳은 분자가 0 되는 곳을 먼저 찾아야 되겠죠. 분자가 0 되는 곳을 찾으셔서 그 값을 분모에 대입했을 때 분모가 0이 안 되고 분자만 0이 된다면 전체 f'x는 0이다. 그러니까 정점으로 처리하면 되고요. 그렇죠? 분자가 0이 됐는데 그 점에서 분모도 같이 0 된다. 그러면 0분의 0이라는 수는 없으니까 우리 앞에서 극한 연습한 것처럼 그 극한을 가지고 계산하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해서 f'x가 0인가 아닌가 예,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렇죠? 0 되는 것만 선택해야 되고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 f'x가 존재하지 않는 곳을 찾아라 그러면 이번에는 분모가 0 되는 곳을 찾습니다. 분모가 0 되는 곳 찾아서 대입해서 분자 계산하니까 0이 아니다 그러면 분모만 0 되고 분자는 0이 아니니까 이 값은 존재하지 않는 값이다. 예, 부호에 따라서 플러스 무한대로 가거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거나 그럴 거예요. 앞에 극한에서 우리 배운 대로. 그렇죠? 예,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는 곳이다 하고 처리하면 되고요. 그런데 분모가 0 된 곳인데 분자도 같이 0 된다 그러면 역시 0분의 0 이런 모양이니까 극한 전체를 계산하셔야 됩니다. 해서 값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확인하셔야 되고요. 됐죠? 가볼까요, 그러면? 분자가 0 되는 곳은 3-2x가 0이 돼야 되니까 x는 2분의 3이죠. x에 2분의 3을 대입하면 분모는 5 곱하기 2분의 3에 5분의 2승 0이 아닌 수죠. 그럼 분자만 0이 됐으니까 당연히 f' 2분의 3은 0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정점입니다. 그러니까 임계수는 그 x값이니까 2분의 3이고요. 두 번째, 분모가 0 되는 곳은 5x에 5분의 2승이 0 돼야 되니까 x가 0일 때 0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0을 분자에 대입하면 분자는 12가 되니까 0이 아닌 수예요. 분모만 0이 됐으니까 f' 0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특이점이지요. 그리고 임계수만 찾을 거니까 그 x값 0만 찾으면 되겠죠. 다 됐죠? 그래서 fx의 임계수는 0과 2분의 3 두 개다. 어렵지 않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지금 혹시 그러면 지금 채팅해 준 사람 그 출석 체크를 안 줬다는 뜻인가요? 출석 체크를 만약에 첫 번째 시간에 안 줬으면 지금 주시면 됩니다. 그 학번하고 이름하고 써서 지금 채팅으로 보내주세요. 안 보낸 사람 있으면. 자, 그러면 이제 한 가지 얘기를 더 해보고 두 번째 시간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알겠어요. 첫 번째 시간에 출석을 줬으면 지금은 줄 필요는 없습니다. 그걸로 출석 체크가 된 거고요. 자, 그럼 이번에는 이제 양쪽 끝점에서 함수값이 있는 케이스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음, 음. 양쪽 끝점에서 함수값이 있다. 그런 구간을 찾으면 양쪽 끝점을 포함하는 구간이니까 이렇게 생겼고요. 이건 닫힌 구간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폐구간, 영어로 closed interval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양쪽 끝점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 함수가 이렇게 주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어졌으면 가장 작은 값이 최소, 가장 큰 값이 최대인데 최대 최소가 양쪽 끝점에서 나타나고 있죠. 그러니까 양쪽 끝점이 포함되어 있을 때는 첫 번째 케이스로 최대 최소가 양쪽 구간의 끝점에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렇죠? 또는 이렇게 함수가 그려져 있다면 이번에는 가장 작은 값은 여기죠. 가장 큰 값은 여기죠. 양쪽 끝점이 아닌 네 점에서 발생하고 있으니까 페르마의 정리에 의해서 우리는 임계점을 찾으면 되죠.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폐구간에서 연속인 함수의 최대 최소를 찾으라고 하면 우리는 구간의 끝점하고 임계점하고만 찾으면 돼요. 그래서 구간의 끝점과 임계점에서 함수값을 계산하고 거기서의 함수값만 비교를 해서 그중에 가장 큰 값이 구간 전체에서 가장 큰 값, 그중에 가장 작은 값이 구간 전체에서 가장 작은 값,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주의할 게 있어요. 임계점이라는 것은 함수의 식을 가지고 계산하니까 주어진 구간만 제시를 했는데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될 수 있는 함수인데 우리가 구간을 잘라서 얘기하는 거다라고 하면, 그렇다면 이 임계점이라는 것이 이 구간 안에 안 들어오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임계점을 찾는데 구간 안에 있어야 됩니다. 구간 안에 있는 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계산하셔야지, 구간 밖에 들어가는 점을 가지고 계산했다 그러면 그 점에서의 함수값은 이 구간에서의 함수값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렇죠? 그걸 주의하시면 됩니다. 구간 안에 있는지 확인한다. 됐죠? 자, 그러면 예제를 하나 풀어볼게요. 예제 5번 보세요. fx가 x의 3승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1이다. x는 마이너스 2분의 1 이상이고 4 이하다. 이 구간에서 이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라 그랬습니다. 가볼까요? 주어진 함수는 다항함수죠. 다항함수는 항상 미분 가능하고요. 구간 전체에서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미분 가능이니까 연속이에요. 그렇다면 역시 구간에서 연속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함수는 이 닫혀 있는 구간, 양쪽 끝점을 포함하니까 닫힌 구간이죠. 폐 구간에서 연속이 되는 함수예요. 그런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라 했어요. 그렇죠? 예. 자, 그러면 폐 구간에서 연속인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은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 구간의 끝점이나 임계점에서 있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구간의 끝점은 마이너스 2분의 1과 4. 그렇죠. 왼쪽 끝점, 오른쪽 끝점 두 개고요. 그럼 임계점을 찾으면 되는데 임계점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정점과 특이점. 그런데 다항함수니까 미분 가능해요. 특이점은 미분할 수 없는 곳이란 뜻이었어요. 그렇다면 미분 가능하니까 모든 점에서 미분 가능하니까 미분할 수 없는 곳, 특이점, 특이점은 없어요. 그렇죠? 특이점이 없으니까 임계점은 원래 특이점과 정점인데 특이점은 없으니까 임계점은 정점만 가지고 구성되어 있어요. 그렇죠? 정점은 미분 계수가 0인 곳입니다. 그렇다면 임계점을 찾아라 그러면 정점만 찾으면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미분 계수가 0 되는 곳을 찾으면 되는데 미분해야 되지요. f'x는 x의 3승 미분하면 3x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미분하면 마이너스 6x, 1은 미분하면 0이죠. 그렇죠? 해서 f'x는 3x제곱 마이너스 6x입니다. 3x로 묶을 수 있죠. 인수분해하면 앞에는 x, 뒤에는 마이너스 2가 남았죠. 그렇다면 3x 곱하기 x 마이너스 2가 0 되는 곳을 찾으면 되는데 그 값은 x가 0일 때 아니면 x가 2일 때지요. 그렇죠? 자, 그러면 임계수는 0과 2 두 개입니다. 주의할 점이 뭐라고 했어요? 임계수를 찾았으니까 그 임계수가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4까지라는 이 구간 안에 있는 건지 확인한다. 그렇죠? 반드시 확인해야 되고요. 그런데 0과 2는 둘 다 마이너스 2분의 1보다는 커요. 둘 다 4보다는 작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둘 다 이 구간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점에서 값을 다 계산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함수값을 비교할 점이 양쪽 끝점 마이너스 2분의 1, 4 그리고 임계점, 임계점은 정점만 가지고 구성됐는데 정점이 0과 2, 4개가 됐죠. 4점에서의 함수값만 비교하면 전체 구간의 함수값을 알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가볼까요? 마이너스 2분의 1에서의 함수값은 x에 마이너스 2분의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2분의 1의 3승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 플러스 1 됐죠? 마이너스 2분의 1 제곱하면 4분의 1 거기다가 마이너스 3 곱하면 마이너스 4분의 3 그것하고 1 더하면 4분의 1 그렇죠? 마이너스 2분의 1 3승하면 마이너스 8분의 1 4분의 1하고 마이너스 8분의 1 더하면 8분의 1 그래서 함수값은 8분의 1 됐죠? 두 번째 0에서의 함수값 f0은 x에 0 대입하면 0의 3승 마이너스 3 곱하기 0의 제곱 플러스 1 0은 3승 하나 제곱 하나 다 0이죠. 그럼 1만 남았죠. 함수값은 1 됐죠. 2에서의 함수값 2 대입하면 2의 3승 마이너스 3 곱하기 2의 제곱 플러스 1 첫 번째 두 번째 항을 2의 제곱으로 묶어냅니다. 그러면 2 마이너스 3 그건 마이너스 1이죠. 그것하고 2의 제곱 곱하면 마이너스 4가 되죠. 거기다 1 더하면 마이너스 3이죠. 4에서의 함수값 4의 3승 마이너스 3 곱하기 4의 제곱 플러스 1 4의 제곱하고 묶어낼 수 있죠. 그러면 4 마이너스 3 1이죠. 1하고 4의 제곱 곱하면 16이죠. 1 더하면 17 다 됐죠. 자, 그러면 이 네 값만 비교하면 전체 구간에서의 최대값 최소값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네 개 중에 가장 큰 값 8분의 1과 마이너스 3과 17 제일 큰 값은 17이죠. 그러니까 이 네 개 중에 제일 큰 17이라는 값이 이 구간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4까지에서 주어진 함수의 최대값이다. 됐죠? 이 네 개 중에 가장 작은 마이너스 3이 이 구간에서 이 함수의 최소값이다.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인데 예, 질문 있으면 예, 음소거 해제하시고 예, 질문해 주세요. 질문 없나요? 예, 그럼 끊었다가 세 번째 시간에 다시 초대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